화면 예, 공유가 잘 시작해 되고 주시면 있나요? 됩니다. 네, 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도 잘 들리고, 예,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려대학교 아세아 연구소에서 이런 좋은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기차표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그 발표의 기회를 주신 주최자 측에 감사를 또 많이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서 그 연구소에 있는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 연락 오셔가지고 손지혜 박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그 세미나를 알려주시고 또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뭐 세미나의 큰 주제와 연관시켜 가지고 제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뭐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민이라고 하는 그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제 연구들도 조금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기존 연구들과 함께 모아봤습니다. 특히 뭐냐 이민을 이 정책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제도적으로 이민청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연구자들과 관계해가지고 이러한 그 이민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민에 대한 개념 등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민에 대한 개념은 아마 일반적인 수준의 개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이 되었고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빅 로컬 빅 펄스 랩인데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뜻한다는 걸 잘 아실 것이고요. 펄스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 소리인데 빅데이터를 그런 심장 박동 소리에 비유해서 우리가 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중심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빅로컬 빅펄스 랩으로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지난 시기 제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니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지도교수인데요. 저는 박사과정을 1900 그러니까 99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 순위 버팔로라고 하는 학교에서 했는데 이때 저희 지도교수가 하던 연구 분야가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 학생 흐름들을 찾아보는 것을 주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지도 교수는 그러니까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학자였는데 추후에는 뭐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의 국제학회 학회장도 하셨는데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학생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연결을 망을 통해서 다니는 정보회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국가를 그러니까 목적지로 간주를 해서 국가 간의 학생들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그러니까 매크로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계셨어요. 이 연구만 하신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 연구가 그러니까 저희 지도교수의 관심사 중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특히 이론적 관점은 그러니까 세계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월드 시스템 티어리 관점에서 월드 시스템 티어리가 주로 경제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자 입장에서는 비경제적인 이슈인 그러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도 이런 세계 체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연구 결과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실증 연구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의 흐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집을 하고, 혹은 그 제2차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그 국제 학생 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인터넷의 도메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kr을 쓰고 영국은 .uk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도메인들 사이에서의 그 네트워크와 이런 학생 흐름들망 혹은 무역을망 혹은 국가들 사이의 그 거리 라든가 혹은 비행기 승객의 숫자 혹은 전화 통화의 양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되는 그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저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퍼리퍼리, 세미 퍼리퍼리와 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제가 주로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참여를 좀 했었고요. 이와 같은 연구들을 이제 하면서 저는 좀 더 디지털에 좀 더 특화된 연구자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풀어갈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저희 제자하고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세컨 오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는 학생들의 흐름, 다시 말해서 유학생들의 흐름이라고 하는 계속 분석해왔던 그 데이터와 함께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았던 데이터는 바로 이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 혹은 참고 문헌 데이터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셜 미디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포스팅을 하면서 특정한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하는 사람의 국가가 있을 것이고요. 해당 그 국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논문을 언급하는데 해당 논문의 그러니까 발행처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뭐 영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학술 논문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국가 수준에서 구성해놓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맨들레이인데요. 그러니까 맨들레이에서도 맨들레이 이용자가 미국에 있는 뭐 박사과정 이용자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 있는 박사과정 이용자가 인용하고 있는 혹은 참고문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논문이 그러니까 있을 것이고 해당 논문에 그러니까 저자의 소속이 있겠죠. 저자의 이제 소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최근에는 알트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메트릭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이런 그 국제적인 유학생망하고 방금의 소셜미디어 트위터 데이터하고 맨들레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상관성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의 어떤 인과성.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인과성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관성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티브한 파인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분석과 해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폭넓게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유학생들 혹은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뭐 아니면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또 한 개에서 어떤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제 중국 그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충칭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그러니까 사이노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중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중국의 여행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민이나 유학이 어떻게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는지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인 그렇죠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래서 상관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분석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노 글로벌리제이션을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국가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이고 이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적으로 봤던 뭐 트레이드 무역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인 뭐 전화 데이터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인터넷 도메인 사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의 어떤 학술 논문 혹은 맨드레스의 참고 문헌 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전통적인 데이터인 뭐 여행자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저희의 연구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함의 혹은 사회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리드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리드의 법칙은 주로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에 적용되면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수에 제곱한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컨대 2명이면 계속 참여자가 많으면 제곱으로 그러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뭐 다문화 조직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들이 이렇게 계속 가치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맥칼페라포의 법칙인데 이것은 이제 통신 및 경제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인터넷 뭐 라우터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됐던 건데 여기에서는 사용자 수의 세제곱만으로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약간의 주장 클레임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법칙에 봤을 때 이민과 같이 이렇게 국가를 달리하는 교류와 흐름들은 역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좀 더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면서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제 책과 관계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 다문화 정치의 방향에서 이런 것을 이제 언급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군집 그러니까 창의성 혹은 군집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피터 글로어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이 학자가 썼는 책이 이름이 스왑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제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다닌다라는 건데요. 동물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다닌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전략적인 이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한다면 전략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제 피터 굴러는 이러한 그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써서 상당히 이제 그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그런 이제 교수였습니다. 제 책에서 그래서 제가 237쪽에서 이런 것을 또한 이제 이 군집 창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높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응집력이 높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민 혹은 다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제 연구 결과들을 그렇게 좀 오늘 세미나 주제하고 연결시켰어요. 이 보고서는 비공개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정책 과제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를 했고요. 이 보고서는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위원회 보고서가 공유되진 않고 있고 제가 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출처를 밝히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우리 팀에서 분석했던 게 뭐냐면은 BK21 연구 성과를 통해서 본 외국 연구자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원의 연구 성과물을 이제 BK21 3단계하고 4단계에 해당되는 뭐 기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의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았는 것을 다시 다 구성을 했는데요. 서울권에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는 사람들은 주로 내국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 내국인이 논문 저자인 경우가 90%였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인 경우가 한 20%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에서 우리가 차별화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차별화의 포인트는 이러한 그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어떤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미에다가 그런 것을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이제 적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내국인 저자, 외국인 저자 수를 이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지방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많았거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했고요. 수도권이라 하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이런 그 BK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이제 살펴보니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탑 이제 5 국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파키스탄, 베트남, 이란인데요. 특히 인도하고 파키스탄, 베트남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은 이제 데이터가 좀 그러니까 좀 어브노멀인 것 경우에는 저희들 다시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해서 순위에서 뭐 제외하기도 하고 노이즈들을 좀 많이 제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파키스탄이 이렇게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키스티하고 웹 오브 사이언스 측에서 했는 국가 연구개발 논문 성과 데이터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어느 나라하고 주로 하고 있는가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파키스탄이 상당히 핵심적인 파트너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도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그러면 데이터하고 앞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를 중복해서 교차해서 본다면 이 지방의 그러니까 연구 공동체에서 이 외국인 연구자들의 연구 상당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이 그 BK뿐만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보다 훨씬 더 지금 국제 협력의 논문 수가 국내 협력 논문 수의 처음으로 넘어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내국인 사이의 어떤 협력보다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이 2022년도 되면서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정착을 어떻게 하느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아시아권 내부에서의 국제협력이 증가를 하면서 예전에는 한국이 주로 서구권과의 국제협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시아권 내부에서의 국제협력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생각을 조금은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이민청 논의를 보니까 다부처의 일종의 파견으로 해가지고 TFT처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다부처 파견인데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부처에서 주로 오는지를 이제 보니까 이 교육하고 연구 공동체를 담당하는 쪽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학계의 세계화와 다양성이 그런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민청의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네트워킹과 지식 생산에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의 역할을 조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위 이제 에스니시티 티어리라든가 혹은 소셜 아이덴티티 티어리 등을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인종적인 정체성이 그러니까 연구 파트너를 정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 배경의 역할을 조명하고 또한 이제 그런 것과 연구 수월성, 엑셀런스하고 학문적 협력의 그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또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예컨대 앞서 보여드렸던 아시아권 내부의 국제 협력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과 서구와의 협력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한국 전체의 어떤 연구 수월성과 연관했을 때 이것이 뭐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혹은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바라보고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과 관계없이 국내 연구자가 높은 수준의 직접 응징력을 보여주면서 공통된 과학적 인식에 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빅사이언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은 되어서 어떻게 개정되었냐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도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최근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뭐 반대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금을 가지고 왜 해외 기관한테 연구비를 주느냐 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거지만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단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이민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한국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 분야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매트릭스 계량화한다고 해서 사이언토매트릭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학술지도 있고요. 저희가 뭐 이 학술지에 사이언토매트릭스라는 학술지에 이제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사이언토매트릭스 를 분석을 통한 것이 이제 사이언토매트릭스를 뭐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 뭐 공저자 분석 혹은 논문의 제목이라든가 요약문에 나타난 단어의 분석 이런 것도 이제 사이언토매트릭스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지식 사회학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해서 실질적 증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서 했고요. 요거는 제가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때. Hello, my name is Anna. I'm an 소개하는 AI avatar. I recommend that you go to Professor Han Woo Park's YouTube to stay up to date on a variety of current affairs in South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네, 제 AI 비서인데 제 유튜브 구독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발표하는 것도 제 유튜브에다 올릴 거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성학 선생님 관련해서 마이크 때문에 혹시 앞으로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줌 나가세요? 분들이 계세요. 예. 화면 스크린 마이크
네, 교수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